키움증권 해외주식 0.1% 수수료, 환율 우대 최대 95% 혜택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키덜트를 잡아라는 제목으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MJ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쪽에 나와서 거의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MJ가 만든 거지만 지난주에는 MJ가 없어갖고 많은 분들이 찾았지만 지난주엔 별도 일정 때문에 못 나왔고요.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잠깐 인사하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J입니다. 네. 지난주 왜 안 나왔습니까? 지난주에는 네. 이제 조금 바쁜 일정도 있었고, 네, 조금, 제가 네. 좀 이제 그 양질의 어떤 응집된 응집된. 컨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시간에 쫓겨서 이제 대충 만드는 컨텐츠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사실 뭐 이 투자라는 게 네. 뭐 오늘 꼭 해야 되고 내일 꼭 해야 되고 이런 어. 것보다는 항상 이제 그 기다렸다가 때가 왔을 때 하는 것들도 맞는 것이고 뭐 사실은 뭐 그런 거잖아요. 물건 사듯이 뭐 오늘 꼭 사야 되고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응집된 자료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아주 얄미운 별명이 늘었습니다. 할수록 늘어요 이제. 이거 뭐 좋은 얘기죠. 네. 그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더 훨씬 더 많은 준비하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못 나왔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그냥 늘상 하는 얘기는 뭐 그런 건 딴 데가 듣고 우리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좋은 컨텐츠를 보여드리니까 그런 차원을 얘기하신 거죠. 네. 그렇죠. 또 제가 이제 지향하는 쪽이 사실 이제 생활 주식, 생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까 우리 이한인 교수님과 같이 저희가 이제 또 식사 같이 했는데 또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 우리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하나 이제 별도로 빼갖고 MJ의 생활 주식. 생활 주식. MJ의 생활 주식을 하나 별도로 카테고리 만들어갖고 계속 거기다 담아가면서 이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MJ의 생활 주식 간단하게 어떤 거 생활에 어떤 우리가 관련된 주식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장기 투자를 기반으로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한테 제일 맞고 저한테도 제일 맞는다고 성향으로 느껴지는 게 이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접하고 실제로 그 어떤 변화의 추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주식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주식이라는 컨텐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한번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좀 저희가 생활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이제 브이로그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접목을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 이제 그 카테고리를 좀 따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게 재미하고 쉬워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재미없고 쉽지 않으면 최악의 콘텐츠가 되거든요. 아마도 우리 MJ께서 잘 만들어줄 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의 제목을 봤더니 키덜트를 잡아라라는 내용을 했는데 이게 에어른입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렇게 바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뭐 키덜트 요새 이제
저도 키덜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대표적인 키덜트고. 네, 그래서 키덜트라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웃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른인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키덜트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미 좀 됐다. 한국에서도 키덜트가 사실 뭐 여자분들도 있지만 남성분이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이미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 혹시 바비 인형을 좋아하는 어른은 그건 뭐 어떤 정체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이런 근데 그 바비 키덜트 쪽으로 인형은 갑니까? 키덜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키덜트는 보통 수집이랑 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바비 인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남성보단 단연 여성이겠죠? 여성이 많겠죠. 남성분이 바비 인형을 모으지는 않을 거예요. 변태가 아니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제가 뭐 그런 정체성은 존중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여성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수집하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자기의 본인의 향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어렸을 때는 막 가지고 놀잖아요. 막 관절 막 하고 노는데 이제 어른 됐는데 그러고 있으면 좀 소름돋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집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예. 제가 쉽게 여러분들 설명드리고자 한 거지 뭐 그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집에 있으신 거 아니죠? 집에 있죠. 당연히 딸내미가 엄청 좋아해서. 바비 인형은 제가 농담이 아니고 실제 그 2017년에 제가 그 오마에 갔다 왔잖아요. 네네. 버핏 그 그쵸. 주초 때 갔는데 딸내미가 부탁한 인형만 제가 진짜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뭐 사라 어떤 인형 뭐 간절히 기대는 인형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 때문인 게 아니고 딸내미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있는데 하여간 바비는 정말 좋은 애들한테 정말 좋은 인형입니다.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죠. 예. 됩니까? 눌러줘야 돼요. 한번 눌러주세요. 됐습니까? 네. 우선 키덜트라고 하는 정의부터 보고 지나가시죠. 에어른이 아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동아일보에서 2005년도 이미 굉장히 오래됐네요. 9월 10일자에 보면 키덜트, 키드 플러스 애덜트 해가지고 그 키덜트 문화라는 말을 정의를 했어요. 이게 순수 대중문화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순수와 대중예술 전반에 걸쳐서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이미 자리 잡는 추세이다라고 2005년도에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이게 뭐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이 피터팬 신드롬은 약간 심리적인 퇴행 현상. 그래서 약간 성숙하지 못한 아직 어렸을 때를 너무 추구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키덜트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스트레스 풀기 위한 하나의 심리적 기제로도 사용이 되고 수집 욕구와도 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이미 문화가 장착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키덜트 시장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이미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피터팬 신드롬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이미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최근 뉴스인데 요거는 알겠네. 네, 모임이나 술 약속이 줄어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남성들이 푹 빠진 취미가 뭐냐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줄친 거 보시면 드로잉, 세차, 키덜트입니다. 그래서 드로잉은 뭐 집에서 이제 그림 그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그려봤자 스트레스가 더 쌓일걸요. 뭐 그런데 세차 같은 거 당연히 차 있는 사람들 하고 근데 키덜트 같은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집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곳 보시면 레고 찾는 어른들. 레고가요. 이미 사실은 아이들의 장난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아이파크나 이런 그 주요 몰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 더 현대 여의도에 그 더 현대 연고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면 레고샵이 다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 레고가? 그래서 그 레고샵에 가면 굉장히 고가의 비싸잖아요. 네, 레고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비싸기는 했는데 항상 비쌌던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뭐 헬스케어 주식 같은데 항상 비싼 그런 그거 장난감이었는데 지금도 비싸고요. 지금 비쌉니까? 그리고 그거를 어른들이 만들어서 수집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고 찾는 어른들이라는 게 사실 좀 오래된 얘기고, 레고는 이제 그 재테크의 수단으로까지 활용이 됐었죠. 맞아요. 네. 그거는 이미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레고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어쨌든 키덜트의 놀이터 하우디 쑥쑥 크네 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 하우디라는 게 뭐냐면 그 홈페이지 한번 네. 홈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아까 틀어놓은 홈페이지 보시면 네. 저쪽 옮겨야죠. 예. 어떻게 한번 이거를 딱 한 다음에 조그맣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야 돼. 이런 식으로. 다시 키워.
그럼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제가 이게 그겁니까? 네, 이게 이제 하우디라고 하우디? 신세계에서 만든 웹사이트인데 하우 DY네. 하우디. 심볼. 예. 예. 그 저기 심볼이란다. 이게 뭐의 줄임말일까요? 하우 DY. 하우 DY가 네, 뭐예요? 어떻게 DY가 뭐 do it yourself 뭐 이런 건가? 하여튼 이게 뭐 보시면 남성용 오. 그 취미나 이런 이거 것들이 보니까 들어가 어.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오. 여기서 쇼핑을 하는 건데 보시면 여기도 레고, 뭐 그래 브랜드 픽 해가지고 네. 나오고 네. 여러 가지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거, 커피, 뭐 스포츠, 캠핑, 골프 다 나오죠. 다 나와야겠죠. 이제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남성 전용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옛날이랑은 세상이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이 거기에 거기에 이런 왕구가 있다 자체도 웃기네. 그렇죠. 이런 왕구 레고가 여기서 불티나게 팔리고 네.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캠핑 도구들 사이에서 이런 레고. 어. 근데 이 레고 한번 보세요. 27만 9,900원이에요. 저걸 27만 이게 장난감입니까? 이거 장난감이 아니에요. 장난감 가격이 아닌데. 네, 이거는 수집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사서 뭔가 어디 딱 집에 네, 집에다가 집어넣고 장식해놓고 네, 뭐 네. 이런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쪽 관련된 시장은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시장이 이미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의 어떤 예로 보시면 이게 이제 최근에 5월 5일날 이게 5월 12일 상영 예정인 이제 스파이럴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그 CGV에서 내놓은 그 광고인데, 키덜트 굿즈 패키지 해가지고 이런 패키지로도 팔아요. 그래서 이제 키덜트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키덜트라는 말을 그냥 거기 앞에다 붙이죠. 그래서 아예 대상을 콕 찍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어린이날 선물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마케팅으로 요새는 이제 그 대기업들도 모든 기업들도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상훈이라는 개그맨이잖아요. 이분이 맞아요. 예. 저 요걸로 더 성공했죠. 이 유튜브로 해가지고 아까 저희 27만 원짜리 본 거 랜드로버 여기 있죠. 있네요. 이게 제가 그 홈페이지를 웹사이트를 이제 그 캡처 떠온 건데 이런 식으로 피규어라든지 이런 거 리뷰를 하는 그 유튜버로 굉장히 성공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를 한번 보세요. 33만 명입니다. 와, 저도 세 배. 자주 봐요. 저도 자주 보는데 33만 명. 이런 식으로 이 컨텐츠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고 성공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고 성공한 그런 시장이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최근에 이 키덜트 관련 시장이랑 관련돼서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근데 뭐 아까 봤지만 네. 그 어른들이 약간 장난감을 갖고 놀고 하는 거 좀 약간 좀 차일드시하지 않습니까? 좀 갖고 논다는 게 아니라 수집이죠. 수집. 수집. 아니 근데 물론 이게 수집도 하지만 막 같이 놀랄 것 같은데 불 꺼지거나 혼자 딱 방에서 오다가 막 소리는 안 내요. 네, 무슨 소리는 안 내고 막 혼자 네. 막 총 막 두두두 막 이제 자세를 취하긴, 저도 이제 집에 아이언맨이 하나 네, 있습니다. 네. 피규어 이만한 거. 네. 근데 이제 소리까지는 안 내는 거예요. 소리까지 안 되지만 네. 뭔가 그래도 좀 갖고 놀겠죠? 또 갖고 놀기는. 그렇죠. 이제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스타워즈 있는 왕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막 당당하게 갖고 막 하던데 놀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왜 그렇잖아요. 요즘 30대 40대랑 과거 90년대 30대 40대 비교해 보면 요즘 30대 40대 더 어려졌거든요. 그게 정신 연령이 어려졌다기보다는 예, 어떤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생활 같은 게 좀 수준이 좀 예전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죠?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엥겔 지수에서 보면 먹고 사는 거라든지 그런 게 더 중요했던 시절에서 점점 워라밸이 더 중요해지고 삶의 질이 그렇죠. 중요해지고 그렇죠. 그런 시기로 오다 보니까 그 구매력이 되는 사람들이 예전 향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렸을 때 막 집에서 못하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게임도 못하고 막 신발도 못 사고 이랬던 사람들이 구매력이 됐을 때 그 욕구가 터지면서 막 그 사듯이 뭐 좀 그런 비슷한 예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건데, 최근에는 좀 많이 그런 문화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그 어린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을 사고 하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시선이. 그래서 무슨 뭐 피규어샵 같은 데 가보면 뭐 저도 자주 가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 꽤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비싸니까. 네. 뭐 이런 피규어 아이언맨 뭐 마블 시리즈 이런 것들은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씩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사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거 대상 자체가 성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근데 혹시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화가 앞으로 존속이 될 것이다?
저는 이현이 더 보는 거야? 저는 커져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뭐 앞에 컨텐츠도 준비를 했지만 그 시장 중에 지금 제일 성숙하고 큰 시장이 어디냐?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이미 그 시장 엄청 일본은 커졌죠. 돌이죠, 돌. 그렇죠. 그 시장 돌 쪽으로.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좋아하시는 것 시장을 같아? 그쪽으로 상당히 어떤 깊이가 있거나 뭐 이런 겁니까? 제가 일본을 자주 가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MJ는 말입니다. 일본을 1년에 막 3-4번씩 갔죠. 아니야, 코로나 더 갔나? 전에. 코로나 전에니까 코로나 전에죠. 많이 갔을 때가 한 4번 간 적이 있었어요. 1년에 4번? 네. 그 정도로 가는 분이고 올 때마다 뭐 돈을 갖고 왔다. 이런 다 낭선입니까? 잘못 없는 세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기 또 와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걸 떠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이렇게 잠깐 뭔가 욕구의 어떤 잠깐의 장난감 갖고 온 욕구가 잠깐 나온 게 아닌가. 나는 이제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일대 공급자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장난감으로 보느냐, 이제 그 어떤 작품으로 보느냐, 그거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작품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이게 판마트 한국 사이트입니다. 한국 사이트. 이거 한국 사이트예요? 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글로 안 돼 있는데?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이트를 보고. 네. 네. 요게 이제 판마트 코리아 네, 공식 맞아요. 웹사이트. 제가 요게 캡처를 뜬 거죠. 공식 밑으로 사이트? 쭉 네. 내려보면은 네. 이제 다 제품들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돼 한국에 있구나. 이미 돼 있네. 진출을 했어요. 작년 진출했- 말에. 판매도 하고 있고? 네, 작년 말에 진출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 제품들 이렇게 이런 제품들 파는 거예요. 이런 게 밑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솔드아웃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오. 네, 한국에서도 요즘이야, 이미 이게? 인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솔드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대박이네요. 네, 솔드아웃 제품들이죠, 밑에는 다. 다 그래서 매진이네. 위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막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솔드아웃, 그러니까 다 매진된 제품들도 상당히 많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IP를 팔거든요. 그래서 요 몰리, 푸키, 디모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 IP예요. 자기네가 만든 상품이라는 자체적으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단하네.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장난감으로 볼 것이냐, 아트 토이로 볼 것이냐, 요게 문제인데 아트 토이라는 말이 요새 이제 또 나왔죠. 신생아입니까 이게? 네, 요 신생아라기보다는 그렇죠. 사실은 뭐 90년대 이럴 때 2000년대 초반으로 보면 좀 생소하죠. 무슨 토이인데 또 아트랑 맞아. 그냥 단순히 아트랑 토이랑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그 장난감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로 예술의 올라가 경지로.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술이 또 하나 문화로 또 정착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래서 아트 토이에 대해서 보시면 피규어의 한 종류이고 디자이너 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과거에 뭐 한국에 보시면 여기 킹키 로봇이라는 데 있잖아요. 요 킹키 로봇이라고 하는 킹키 데는 로봇. 이미 한국에서 나온 지 좀 된 그 피규어 파는 샵인데 생각보다 진출 시기가 조금 일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파는 상품들이 다양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안 됐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명맥을 남겨져 있기는 한데요. 지금 예전에는 강남역에도 있었고 강남에도 스토어가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홍대인가 하여튼 어디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문 닫고 지금은 온라인이라든지 조그만 스토어만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00년대 중엽에 홍콩에서 1대6 피규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핫토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정교한 온라인에 보시면 정교한 제품들 있죠. 막 아이언맨의 막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똑같이 생긴 얼굴로 하고 그런 것들이 시초가 거의 이제 홍콩의 그 핫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런 걸 만들어요. 수작업으로 다 만들어요. 얘네는. 수작업으로?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상품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 1년 후에 받을 수 있어요. 야, 만드는 기간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헤드를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한국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요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제작해서 홍콩에 보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케이스이고 요거는 일본 같은 데에서 아시아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 매드콤 토이라는 게 일본 회사예요. 베어브릭이랑 큐브릭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아트 토이가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그 성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98년도에 홍콩 출신 마이클 라오라는 분이 이분은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이 정도 크기 1대6일 겁니다.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이제 그
진짜 사람의 옷 패션까지 해가지고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분인데 이분이 G.I. 조 아시죠? G.I. 조. 요거 피규어를 개조하기 시작한 걸 시초로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거의 이제 이쪽의 시조죠, 시조.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트토이가 절대로 어린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토이로서 의미가 갖고 있지 않고요. 이제 성숙한 컬렉터를 위한 디자인 소품에 가깝다. 그래서 아트토이가 이런 건데 팝마트에서 이걸 파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도 아트토이로 성공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쿨레인이라는 작가 이분하고 뭐 스티키 몬스터 랩 저도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쿨레인이라는 작가 이분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것들 요거를 제작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작품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개만 떠온 거 보시죠. 품절된 거 보이시죠? 90만 원이요.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인데 21개만 만들어서 품절된 겁니다. 이렇게 요새 잘 되고 예전에 뭐 다이나믹 듀오라든지 이런 피규어로 뭐 콜라보레이션해서 낸 적도 있었고 지금은 중국에서 NBA랑 콜라보레이션한 제품 내가지고 잘 팔리고 있어요. 그것도 한 30만 원씩 하는데 중국에서 잘 팔리고 왜냐면 중국이 NBA 농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그쪽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이분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이고요. 이 스티키 몬스터 랩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팀이에요. 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분들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요런 제품들 내는 겁니다. 요거는 무한도전이랑 막 콜라보레이션 요게 유재석 뭐 그런 건데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내기도 하고 뭐 CJ라든지 CJ1 지금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CJ1에도 이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라든지 뭐 이런 피규어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어떤 이제 피규어 아티스트 집단인데 이분들은 제가 운 좋게도 예전에 스티키 몬스터 랩 초반에 제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요런 거 처음 나왔을 때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분들이 카페도 했었어요. 그때 카페가 홍대에 있었거든요. 그 상수역 근처에. 그때 그 카페에서 2층은 자기네 스튜디오 쓰고 1층은 카페였는데 제가 거기 갔었어요. 실제로 너무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 뒤에 앉은 분이 그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제가 인사를 드리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통화하는 걸 제가 엿들었어요. 근데 그 기반으로 봤을 때 이분들도 성공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응축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트토이로 이름을 먼저 날린 거는 이 스티키 몬스터 랩 이쪽이 조금 이름을 먼저 날렸고 그 다음 쿨레이는 개인 이제 아티스트로서 요새 이름을 많이 날리고 있고 이분이 스트릿 패션이랑 스니커즈 뭐 이런 쪽 좋아하셔가지고 그쪽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트토이 같은 게 스스로 제작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 시장이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우리가 빨라. 네,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트토이 뭐 피규어 이게 얼마나 커지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본 시장은 어떻게 커졌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일본의 이제 그 토이 마켓인데 보시면 하비토이, 뭐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걸스토이, 보이스토이인데 이 하비토이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이 하비토이가 바로 그 아트토이 콜렉션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은 2014년부터 19년도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커왔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됐냐 대체 보시면 원화로 1조 4,600억 원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1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일본 내에서. 물론 일본의 인구가 1억 좀 넘나요? 그래서 더 네. 우리나라보단 당연히 더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중국에선 얼마나 커질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거기에 밀레니얼 MZ 세대들 엄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훨씬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일본의 선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일본의 요 뽑기 아시죠, 요거? 뽑기 알죠. 네, 요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고 그렇죠. 지금도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죠. 이 캡슐 토이라고 하는데 이 뽑기가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다. 뭐 이거 뽑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봤죠. 많이 해봤죠. 해봤어요? 네. 2,000원, 3,000원. 저거 비싸요, 저런 건.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거 비싼 거예요. 5,000원짜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시장이 얼마나 뭐 얼마나 크겠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2017년도에 시장 규모가 3,000억이 넘어요. 3,2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습게 볼 게 네. 아니라. 그리고 이걸 보면 1인당 이 캡슐을 얼마나 쓰느냐. 한 2,500원 정도 쓰나요? 1인당. 그러니까 거의 그게 1억 명의 인구가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쓰는 사람만 더 많이 쓰겠죠. 그걸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해도 한 번에
한 사람당 한두 번은 무조건 해봤다는 거죠. 1년에 맞아요. 한두 번씩은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이제 토이 시장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아트 토이의 끝판왕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의 뭐 팜마트에서 파는 제품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끝판왕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끝판왕이에요? 요게 이제 끝판왕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스타렉스 저희가 그 스니커즈 소개할 때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옥션 그 저기 매매하는 그 스토어 그죠? 그 리셀하는 그 플랫폼인데 여기 지금 한국에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용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거 보세요. 요 카우즈라는 게 아티스트거든요. 뉴욕에.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아티스트는 어떻게 성공했냐? 좀 젊은 분인데 뉴욕에 그냥 이제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덧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낙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낙서를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아티스트가 됐어요. 낙서했는데 네, 오직 뉴욕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낙서로 시작을 해가지고. 야, 한국에서 낙서로 그거를 조명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끌려갈 때 그쵸, 예, 뭐 벌금 내거나 구치소 한 그쵸, 세 번 정도 이럴 갔다 때 오고. 주먹 받을 텐데 네. 왜 했냐 그러면 뭐 예술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정말 더 비난받을 텐데 그쵸, 그쵸. 여기선 됐네. 그쵸.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요거 보세요.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 8억이 넘는 거예요. 9억 넘는 거예요. 이 작품이. 뭐라고. 요게 아트토이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카우즈라는 분이 이제 아티스트, 토이. 지금 이게 한 이 정도 그 되는 크기.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네, 이거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스태츄가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근데 요것들이 이제 5천만 원이 넘고 6천만 원이 넘다. 물론 발매가는 이거보다 쌉니다. 발매가는 이제 몇십만 원 안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아트토이의 끝판왕. 그래서 지금 아트토이가 그냥 웃고 넘어갈 우습게 볼 그럴 어떤 시장은 아니다라는. 그럼 이거를 본인이 수집할 때도 쓰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서 뭐 다시 대팔 정도. 항상 그 유동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셀러들이라고 하는 게 뭐 주식 시장의 어떤 그 단기 트레이더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에 이런 유동성들이 붙어야 리셀러들이 붙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붙어야 결국에는 호가들도 풍부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니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트토이도 수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되팔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봇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으로 자동으로 사게 하는 그 사람들과 그것들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셀러들은 그런 몇 천만 원 되는 봇을 써가지고 로직으로 사버리기도 막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몇 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런 거 계속 산다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 꼭 좋다라기보다는 많은 이제 비평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아트토이 시장은 과연 어떨 것인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중국의 그 아트토이 관련된 매출이 2019년도 이 뒤는 뭐 예상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2019년도까지 보면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35% 정도 성장을 한 시장이고요. 2019년도의 시장 규모가 원화로 보면은 이미 3조 5,700억 이 넘었다. 아까 그 일본의 2019년도 규모 보면 1조 정도 시작됐었잖아요. 이미 중국은 3조 정도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2024년까지 3배 정도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년 평균적으로 3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밀레니얼 앤 제너레이션 Z.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죠. MZ 세대의 여자분이 대부분의 주 고객층이었다. 팜마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평균적으로 에이지를 보면은 요 파란색이랑 요 초록색까지 되겠죠. 요런 분들이랑 젠더로, 그러니까 성별로 봤을 때는 여자분이 75%였다. 그래서 많네. 이분들이 주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여자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제 사실 아까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봤지만 약간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런 어떤 구매 여력이 되는 분들이 그쪽에 좀 많이 투자하는 거죠. 제품 하나당 한 원화로 11,000원 정도씩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일 싼 게. 그리고 이제 더 비싸지고 콜라보레이션이 한다든지 이러면 더 비싸지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이제 그 MZ 세대들 앞으로 어. 커져가는 중국의 MZ 세대들 그리고 여성분들 이분들이 주 고객층으로 많이 활약을 할 것 같다. 이 팜마트의 주요 사업 내역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IP 오퍼레이션. IP, 그러니까 IP라는 게 지적재산권이죠. 그렇죠. 자기네가 만든 디자인 제품의 운용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슈머 액세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고객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요. 오프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야기하는 로봇샵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자판기예요. 자판기 판매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접근성을 다양하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대표적인 성공 공식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팜마트가 성공 공식 중에 하나인데 블라인드 판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제품들 중에 내가 요거를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이 블라인드 판매 방식은 사실은 좀 오래됐고요. 이미 일본에서 그 피규어 팔 때 시작한 방식인데 내가 뭘 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재미와 이제 그런 거를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뭘 뽑을까? 거기에 숨겨진 굉장히 좋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게 하는, 계속 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네 번째는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탑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그 IP를 맺는 거예요. 제휴를.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커우즈라든지 이런 데들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내면 또 대박이 나겠죠.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서 지금 뭐 디즈니랑은 이미 제휴를 맺어서 제품을 내고 있고요. 그런 데랑 꾸준히 얘네가 영향력을 늘려간다고 하면은 세계 유수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대박인데 이거. 네, 그런 가능성을 네. 제가 좀 보고 있는 거고 이 네.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고 그럼 있기 이제 때문에 이거 하기 전에 MJ도 여기에 지금 직접 관심도 있고 네, 이걸 모은단 말이에요? 제가 모았었어요. 많이 모았다가 이제 그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해외로 이사를 이사 가면서 갔죠. 네. 그쪽은 집이 굉장히 좁았어요. 아, 홍콩 작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컬렉션을 다시 하고 있는데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해요. 예전보다는. 왜요?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왜냐면 그 뭐 좀 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이만한 큰데 굉장히 커요.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마블 피규어 이런 거는. 무게도 많아가고. 네. 이거 몇 개 해놓으면 이제 제 방이 있지 않는 한 나중에 제 서재가 생긴다고 하면 언젠가 한 번은 좀 그 어떤 맨 케이브라고 하잖아요. 남자의 어떤 그런 동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언젠간 할 수 있겠죠. 뭐 돈이 많이 들어서는 건 아니고 돈은 충분히 있는데 아니 돈도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들죠. 네. 고급 이것도 취미야 보니까. 이게 취미라고 하는 게 네. 싼 취미는 없는 것 같아요. 싼 취미 뭐 취미? 독서 정도가 싼 취미라. 영화 감상. 영화 감상. 저희 음악 어렸을 감상? 때 뭐 그런 꼭 거. 쓰면은 못 쓰니 뭐 수영. 네, 뭐 그런 거 써요. 단골 있잖아요. 수영, 네, 독서, 네. 영화 감상. 네, 뭐 그런 건데 그런 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죠. 근데 그렇죠. 이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요새 진짜. 취미는요. 취미는 이것도 그렇지만 뭐 캠핑에 빠졌다. 아유, 캠핑 장비도 뭐 난리 납니다. 캠핑도 그렇고 또 한 분들은 또 드론에 빠져갖고 드론을 또 엄청 비싼 거 날리면서 뭐 자영업도 찍고 하고 계시는데 야 요즘 스포츠는 그쵸. 다 돈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이거 보시면 혹시 많은 분들이 관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어쨌거나 그 얘기해서 돈 한번 벌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관련 투자 한푼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직접 하지 마시고 한번 투자부터 해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제가 무슨 이거 피규어를 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아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투자가 필요한 걸 알기 위해서 배경을 설명해 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MJ가 뭐 그런 거 그렇게 뭐 돌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그냥 순수하게 이런 취미로 보고 있다는 거고, 그죠? 네. 네, 그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렇죠. 제가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럼요.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아까 매진 같은 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매진이 막 되고 네. 가격이 아까 보면 억대가 나오고 이런 것들 실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이 취향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성장도 이 기업이 중국에서의 성장도 괄목할 만하지만 글로벌로 지금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야, 그게 유럽이나 굉장히 미국 쪽 갔으면 좀 좋겠는데. 그쪽보다는 이제 아시아 쪽에 집중했어요. 쪽에. 아시아 시장이 사실 이런 쪽에 관심이 더 많이 왜 그럴까요? 있어요. 아시아가 더 그럴까요? 그러니까 북미 쪽의 감성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내가 봤더니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017년에 미국 갔잖아요. 한 바퀴 안 가봐서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짜도 다 아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한 번 갔는데 제가 그때 아주 의외의 문화에 대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백팩 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네. 많이 매잖아요. 백팩 맵니까? 요새는 안 맨지 좀 오래됐죠. 아, 좀 됐어요? 아, 그러니까 매잖아요. 그걸 보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혹시 여성스러운 남자 아니면 이러는 거에서 아니 그냥 맨다 했더니 남자가 막 이러는 거야. 아, 남자가 매줘 했더니 그걸 자기는 안 맨다는 거다. 이게 어깨 한쪽 매는 거 있잖아요. 쭉 이렇게 해서 이 되게 여성스러워 하더라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를 무슨 뭐 여자 저기 학생 교복 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네. 어깨 남자 어깨 이런 거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백팩 안 맨다. 남자가 이런 거 매야지 하면서 한쪽 메고 다니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약간 이상한 그런 문화 차이는 있어요. 오히려 한쪽으로 매면 언밸런스하게 잘할 것 같은데요, 성장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또 한쪽 메고 하는 것도 근데 뭐냐면 내가 봤더니 막 큼지막한 거 다 뭐 그쵸. 지금 펑퍼니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뭔가 좀 여성스럽다는 걸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쵸. 사실 그분들은 뭐 차도 그렇고 큼직한 맞아, 거죠. 땅이 터프한 크니까. 뭐 포드 그래서 뭐 랩터가 우선 제일 잘 나가는 그래서 거니까. 뭐 백팩에 뭐 얼마 들어가냐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 이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뭔가 아기자기하고 뭐 좀 우리가 좀 작게 하는 아시아 쪽이 먼저 터지고 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근데 시장으로 보게 되면 어쨌거나 가장 큰 게 뭐 일본도 있고 중국 그런 시장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쪽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가 오늘 좀 핵심인 것 같고 어쨌거나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의 이 팜마트가 생기기 전에는 이 피규어 시장에 완전 시장을 도미네이트하고 있었던 거는 일본이에요, 사실은. 아 일본이었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대6 피규어나 이런 거는 핫토이 같은 데가 유명하지만 거기는 사실은 회사라기보다는 좀 아티스트 집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캐파가 한계가 그렇죠. 있어요. 그분들이 벌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욕심 같은 게 보다는 그런 게 보이는데 여기는 찍어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시장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었거든요. 북미 쪽에서도 여자분들을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시장에 중국이 진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진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IP 제품. 자사 IP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요. 저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7년도에 보시면 삼자 상품.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로열티를 지급을 해야겠죠. 근데 이 팜마트 브랜드가 파란색입니다. 2017년도에는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9년도에 보시면 자기네 상품이 82%예요. 삼자 상품이 17%밖에 안 됩니다. 이 시장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이게 뭐가 좋냐면 타사 제품을 갖다 팔면은 의존도잖아요. 자신만의 오리지널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3자 상품 독점적으로 계약하지 않는 한 이 제품은 딴 데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플랫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의 IP를 히트치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중국집인데 요리를 못하는 주인이 운영하는 중국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방장이 파업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점점 주인이 요리를 할 수 있는 중국집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주인 요리하는데 맛도 있어. 그쵸. 그런 거죠. 예, 그쵸. 예, 그러면은 뭐 이제 주인이 의지할 필요가 의지할 없으니까 필요 없죠. 훨씬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를 2019년까지도 했고 이제 2020년대 2020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막 태동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굉장히 많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네,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주식 100주를 가지고 추가로 150주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애플 주식 보유 중에
급히 자금은 필요한데 주식 처분은 싫다면 방법은? 전 세계 ETF를 레버리지 효과 일으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고민들 글로벌 스탁론과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자사 IP가 대체 뭐냐? 뭐냐? 네, 뭐가 있길래 그러냐? 저 뭐야? 네, 요게 이제 몰리라는 캐릭터입니다. 어. 그래서 요 캐릭터가 제일 히트친 그 상품이에요. 첫 번째로. 오. 지금 이 외에도 이제 자사 IP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게 생겼죠.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이게 보시면 몰리 세일즈 그 매출 비중이 이제 2018년도에 42% 전체 매출에서 42%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매출 비중이 떨어집니다. 이 매출 비중이 떨어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자사 제품들이 성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도 몰리의 세일즈 매출 비중은 증가하는데 매출의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매출의 비중은 감소하잖아요. 비중 감소하면서. 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은 꾸준히 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몰리 세일즈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든다. 그만큼 다양한 게 다른 게 나온 거죠. 다른 게 더 커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IP 제품이 하나 성공을 하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2017년도쯤에 성공 빵 터지니까 2018년도에 42%까지 비중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사 IP 제품들이 하나하나 출시할 때마다 잘 나오면은 얘네 매출이 빵빵 튀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몇 년씩 이거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성공 모델 답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몰리 제품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몰리 제품들이거든요. 옆에 있는 게 마이엔젤이라는 일본 제품이에요. 이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저 와이프도 막 수집하고 그랬었거든요. 둘이 보면 조금 공통점이 보이죠. 사실은 좀 비슷해요. 예, 몰리도 그렇고 이 얘네들도 그렇고 똑같은 거에 요런 거 제품 요런 것들만 데코레이션만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 모델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다. 이미 성공한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요 몰리도 요게 이제 한 이 정도 크기 되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베어브릭이라는 제품이 있었잖아요. 메디콤 토이 일본 회사 거기에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이게 제일 보통 사이즈예요. 조그만 요 조그만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훨씬 뛰죠. 이제 큰 사이즈일수록 리셀 가격이 더 크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쉽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 그 앞에 일본에서 피규어로 이미 성공한 케이스들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사의 IP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제 그 마진을 높일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그래, I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기 들고 있는 레이저에서는 레이저가 나옵니까? 아니요, 아마 지금 레이저가 안 나와요? 시청자분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저거 비쌀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비싸면 말이 안 되는데. 아, 지금 뭐 이제 저 정도면은 소리도 나야 되고 막 그런 거 원하시는 거죠. 반짝반짝 거리고 막. 저거는 막 걸어가기도 하고. 저거는 이렇게 이제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난감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경계 아닐까요? 네. 보시면 여기 1000%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이즈보다 1000%, 10배 더 큰 사이즈라는 거죠. 이제 알겠네.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는 장난감에 국한된 거고, 그쵸.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의 예술이고 또 내 취미이기 때문에 뭔가 딱 이렇게 올려놓고 보는 작품 정도? 그래서 앞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책상 뭐 가슴이 멀어지면서 뭐 차로 변신한 이런 거 안 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거 약간 좀 영역이 애매하네요. 저희 세대는 건담이었어요. 건담 V. 건담은 아직까지도. 네. 아직도 그래요? 그럼요. 건담은 일본에서는 그냥 진짜. 걔네는 그냥 거의 꾸준히. 진짜 오래된 거 아닙니까? 건담? 진짜 오래됐죠. 70년대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니까 언제입니까? 한 50년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일본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꾸준함이 있어요. 제 건담 하나 있었거든요. 건담이 딱 해서 변신해서 딱 비행기가 변하는데, 그때는 건담 하나가 진짜 그때는 몇만 원이었어요. 몇만 원. 그러니까 아카데미 작품이었는지 아니면 반다이 작품이었는지 그게 반다이. 반다이. 우리 예전에 반다이 몰라요? 아유, 아니 아는데 우리 옛날에 전 직장 동료 중에 네.
그 식구가 반다이 다니던 직원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반다이를 최고 좋은 거를 딱 하고 나한테 선물 줬어. 그 제가 누군지 그때 얘기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네. 반다이에 대한 관심. 근데 반다이냐 딱 물어보더라고. 뭐 보면 딱 애들이 딱 알아. 아 그럼요. 예, 또 지금도 먹어주고- 반다이가 최고입니다. 예, 저희 먹어주고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때 거기까지는 왕구나 장난감 버전이고 여기서 오게 되면 이제 예술로 약간 좀 아까 아트토이 이렇게 좀 건담도 어떻게 해요? 건담은 그것도 약간 건담 어디 양쪽에 걸치고 있나 이렇게? 그것도 컬렉션이 있어요. 사실 집에 있어요, 저도 있어. 나 건담 진짜 건담 지금도 모으는 사람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모아놓고. 그것도 굉장히 고급 취미고 요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뭐 이럴 때는 건담 같은 거 칠해야 됐어요. 칠하고 네, 있죠. 칠하고 막 해야 칠하고. 되는데 요새는 반다이 제품은 칠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칠이 너무나도 한 맞아. 것처럼 나와요. 맞아. 요새는 그리고 막 끼워 맞춘 것처럼 막 예전에는 막 안 들어가서 이빨로 막 막 깨물고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한 땀 네, 뺐잖아.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아구도 딱딱 맞고 맞아요. 그래서 반다이 작품은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고 있다. 저는 반다이 작품 그 반다이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그 반다이랑은 네, 반다이 조금 또 다른 다른- 시장이. 근데 그 하비토이에 들어가죠. 하비토이에 반다이 들어가죠. 작품은.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레이저도 안 나오고 불도 안 들어오고 걸어가지도 못한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에 모셔놓고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제 온라인 판매 채널,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보시면 2017년도에 리테일 스토어 오프라인 매장이죠. 오프라인 매장 비중이에요, 64%. 그리고 온라인이 9%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로보샵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중이 되어 있던 게 2019년도에 바뀐 모습을 보면은 오프라인이 44%, 온라인이 32%로 거의 근접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로보스토어도 15%까지 커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피규어 매장은 오프라인 매장이 중요해요.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네, 그래야 가서 보고 하는 건데 그게 비중은 40%로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갔을 때 좋은 점은 뭐냐? 당연히 이제 뭐 운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도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고객들이 다양한 채널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점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보시면 예전에 리테일 스토어 가 이제 32개 중국에서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거 지금 많이 이노베이션 로보샵이라고 하는 게 자판기거든요. 음. 자판기도 꾸준히 늘리는 거예요. 사실 자판기가 제일 좋죠. 운용비가 덜 떨어지니까 그렇죠.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성도 굉장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확장, 요거가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데, 이제 그 2019년도에 리테일이 114개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거고, 로보샵 자판기도 마찬가지고, 요 채널 같은 경우에 보면은 티몰,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티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급성장했죠. 2019년도에 앞으로도 꽤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위챗이 저희가 쓰는 위챗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에서는 안 되는데 미니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그 징동닷컴이나 이런 데로 이어져요. 그 온라인 이커머스로. 거기에서도 매출 증가가 꾸준히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얘네가 갖고 있는 상위 4개 IP 지적재산권의 매출 비중 그것도 58%로 절반이군요.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으로 다른 이제 다른 게 나온다는 다른 거죠? IP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글로벌 매출 비중을 보면요, 중국이 90% 이 정도 거의 90%예요. 거의 그죠? 네. 근데 이제 에이펙, 일본이라든지 이제 뭐 인디아 뭐 이런 쪽 비중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일본 비중도 지금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들어오고 이제 글로벌 확장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이게 한국에서 나온 뉴스예요. 작년 보시면 9월 4일 아트토이 중국 팜마트 국내 시장 공략해서 나온 건데 코엑스점에 1호점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마케팅 그거를 주로 하는데 이게 먹힐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평균 200%씩 성장을 했어요, 중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잘 가기 위해서 코엑스에 들어온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에 들어왔죠. 그래서 코엑스에 이미 1호점을 열었고, 보시면 2호점도 아이파크몰에 열었다. 아이파크몰에 2호점도 개장을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보시면 유튜버들이 이미 가가지고 다 여기 뭐 가서 오픈했다 그래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가봤어요? 네. 어디 가봤어요? 제가 이제 아이파크점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가지고 어제 진짜 어제 따끈따끈하죠. 어제 제가 어제 가가지고 미쳤다, 예, 아이파크에 이제 팜마트 2호점에 가가지고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틀어드리려고 예, 하는데 예.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여기에 이제 그 6층인가 5층에 리빙파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토이들만 쫙 모아놓은 곳이에요. 오. 그런 아예 전용 관을 열었어요. 오. 거기 애들 것도 모여있고 이게 이제 팜마트 전경이었었는데 오.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오. 보시면 이미 이제 뭐 많이 나갔죠. 그래서 많이 요게 뭐 나가고 이제 있어요. 그 생각보다 좀 빨리 가네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싹싹 비어 있는 곳들이 있고, 비어 있는 게 보여. 예,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많이 팔린 작품인데 제가 이제 그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박스채로 사가는 분들도 꽤 많대요. 아, 저 통으로 그냥? 네, 요 푸키가라는 게 이제 또 IP 자사 IP 중에서 또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요거를 이건 물어보니까 당황했어. 네, 요거가 이제 그냥 통으로 사가시는 분들의 심리는 뭐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통으로 사가는 거예요. 홀세일러들이 사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그렇죠, 팔려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때문에 그냥 11,000원씩 하는 거를 통으로 그냥 사간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이제 수익의 안정성. 그리고 제 와이프는 가자마자 두 개를 그냥 들어버리더라고요. 들었다 놓은 건 아니고요? 아우, 두 개를 그냥 바로 집었어요. 놓는데요? 저건 이제 고민 중인데, 아, 고민 중인데? 결과적으로 두 개를 샀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제 그건 어떤 거였어요? 어떤 디자인? 몰리 제품을 샀어요. 아, 몰리. 네, 몰리 하나랑 그 일본 제품 있거든요. 그 타마고 그 계란 관련된 뭐 캐릭터인데 그거 하나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 싶게 해놨죠. 요거 이렇게 보면은 집에 이렇게 그렇죠. 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저거는 아까 보시면 디즈니랑 IP 합작해가지고 디즈니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사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제품이랑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좀 되더라. 그래서 디즈니 제품도 이런 거는 사실은 디즈니 좋은 이런 게 제품. 전형적인 아트 토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약간 좀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있고 해리포터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라이온 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품을 내더라. 그리고 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찍는 와중에도 고객들이 수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제 뭐 코로나가 무색하게 엄청나게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꼭 지금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요거가 좀 문제인데 요게 제가 뭐예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스티키 몬스터 랩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조금 카피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요거 계산하는 모습입니다. 어. 제가 지금 3개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내돈내산으로 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산을 좀 했다. 네. 그래서 팜마트에서 저- 좀 계산까지. 네. 저 가방 멋있네. 제 모습입니다. 저 가방까지 100원 주고 샀습니다. 가방까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서 브이로그를 어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고 느낀 결과는 뭐냐면 느낀 결과가 뭐예요? 장사가 잘 되더라. 어린이날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팔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맞아, 비어있어. 그런 제품들도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는 게 좀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이었고 의외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의외였어. 나는 뭐 저 같은 사람 가갖고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잉잉 걸어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창피. 그럼요. 배터리 어디다 막 이렇게 막 던져줘. 손 움직이다 부러뜨리고 막. 아니 근데 아니면 뭐 잠깐 어디서 한 곳에 좀 갖고 놀다가 뭐 마음 결정하면 안 될까 이런 거 안 되나요? 이거 막 이렇게 서해보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경비 부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면 저기 가방만 100원 주고 그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죠. 그거죠. 가방만은 살 수 네, 있습니다. 100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제품을 꽉참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언박싱을 그중 하나? 하려고. 세 개 중에 하나죠 이게. 네, 세 개 언박싱을 중에. 하려고 언박싱. 제가 갖고 왔어요. 잠깐, 언박싱하기 네. 위해서 아직 제가 조금,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우리 이거 혹시 보이세요? 저기 네. 사람만 이거요? 네, 그겁니다. 자, 여기 그럼 좀 보시면 키우고, 요게 이제 그 몰리 옥션이라고 해가지고 요 제품은 제가 그나마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서 사왔어요. 그 각 몰리라는 캐릭터랑 전 세계 유명한 그 화가들이랑 한번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많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제가 뭐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거 미리 사전에 뜯고 다시 싹 붙이는 거 아니죠? 아니요. 여기 지금 하늘에 보시면 딱 붙일게. 여기 지금 딱 이렇게 그러네. 절개선이 있죠. 절개선이 저는 있네. 개인적으로 요 3번. 네, 3번. 3번 방고흐가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아는 아티스트가 방고흐밖에 없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끝에 시크릿이라고 검은색으로 뭐예요?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요게 이제 숨겨진 캐릭터예요. 요걸 음. 뽑으면 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네, 요건 아무나 못 가는 거죠. 요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뽑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뜯어보게요. 지금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되네요, 우리.
뭐 하나 더 이런 거 없나요? 뭐 하나 더. 그거는 어우 뭐, 이런 식으로 카드도 이거 아닌가 보다. 여기 보니까 네. 고양이랑 네. 붓이랑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데 뭐 이런 것도 집에 한번 카드로 뜯어보도록 카드로. 요 아티스트가 그 카드가 요 아티스트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같은 거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 해서, 붓이랑 네. 이런 거 같이 이제 해가지고 집에 장식할 수 있도록. 뭐 저 빨간색 좋아하니까 괜찮네요. 제가 어떤 아티스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제 구독자,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네.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쓰는데요? 그럼요. 장식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에다가 붓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목까지는 돌아갑니다. 목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식하는 거네요. 집에. 집에 세워놓는 건가요? 그럼요. 여기다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진행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뭡니까, 이거? 맞습니다. 요 고양이도 이 머리 위에다가 얹는 거네요. 고양이를 머리에 얹어라. 네, 어떤 제가 아티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광고가 안 나왔는데 아마 방송 끝나고 이거는 그러면 실패장입니까? 그런 건 아닌데 광고가 갖고 싶었으니까 원했던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사거나 아니면 네. 통으로 사가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통으로 사면은 한 2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통으로 박스로 사가지고 사서? 다 까보는 거예요. 까보는 거죠. 이런 재미가 있네요. 이런 재미가 있고 까보는,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실시간 라이브로 제가 다시 봤는데 요런 게 나와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를 관심 이제 있으시면은 제가 전문 용어로 얘기하거든요. 돈지랄도 가지가지 한다. 돈지랄도 가지가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시장을 판단하시려면은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한 제 마음속으로 보게 되면 한 1,500원 정도?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원가가 막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원가 그렇죠. 뒤에 가서 재무제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수익성이 오늘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네, 수익성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번 방송을 하면서 이제 뭐 저희가 스니커 시장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제품의 질을 보고 사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그 IP가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뭐 슈프림이나 그런 브랜드들이 질이 엄청 후졌어요, 옷이. 근데 왜 사냐? 맞아, 질은 후졌다고 들었어. 박스 로고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딱 봤을 때 질은 뭐 그냥 그런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IP, 몰리라는 캐릭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거 귀엽네요. 귀엽네. 나보니까 나는 매력이 있어. 네. 매력 있고 매력 있고 싶어. 안 있어야 그러면 돼요, 왠지. 있어야 돼. 뭐 마음이 아프잖아. 하여가 이거를 이제 어제 3개를 샀는데 나머지 2개는 한번 잠깐 말로 설명하면 어떠세요? 나머지 2개는 아직 안 뜯어봤어요. F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조카들 보내주려고? 제가 좋네. 그건 나중에 네, 이제 좋네. 줌으로 통해서 뭐 뜯어보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한번 말씀해 네네.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 돈을 버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언제 보여줄 그렇죠. 거예요? 네. 한번 보시죠. 이거 아까요? 걸어가는 모습으로. 자, 이게 이제 그 블라인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제 그 일본 브랜드들 과거에 혹시 저랑 이제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세대가 달라서 제가 과거에 어렸을 때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최고였어요. 최고였죠. 그 당시에 문방구 앞에 드래곤볼 카드 뽑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블라인드 방식이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가서 무조건 뽑는 거예요, 카드. 거예요, 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막 그 안에 이제 스페셜 카드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뽑았거든요. 그게 이제 소비자들의 궁금증 그리고 소유욕 이 두 가지를 이제 자극해가지고 하는 판매 방식인데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방식이고 이미 검증이 됐어요. 이게 블라인드 박스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블라인드 그 방식인데 이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을 한번 보자고요. 2017년도에는 58%, 70%, 78%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상반기에 8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방식의 판매 방식으로 계속할 거지만 이게 앞으로 중국 내에서 일본 내에서 다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퍼져나갔을 때 분명히 이 방식으로 또 판매 증가가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를 그냥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냥 가서 사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까 방고가 갖고 싶었지만 이게 나오면 또 뽑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기 때문에 그걸 가졌을 때 희열을 느끼고 싶은 거죠. 아니면 살짝 붙여갖고 다시
교환. 또 경비 부를 수 있고 아니 잘못하면 이제 절묘하게 붙이면 안. 용산 경찰서에 갈 수 아까 있기 보니까 표가 나게 해놨네. 그럼요. 뜯으면 이미 이건 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붙일 수가 없게. 이걸 나 같으면 이제 시도 한번 해보겠지만 우리 또 MJ의 사회적 또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잘못하면 그럼 큰일 날수 하지 있기 마라. 때문에. 여러분도 하지 마라. 제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살짝 붙여고 가져갔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가서 납니다. 미주미 본부장님 이야기 하시고 맞아. 그래서 그러지 이거 마시고. 예,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 블라인드 박스, 블라인드 마케팅의 티몰이나 타오바오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의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크냐? 팜마트. 팜마트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어브릭 같은 일본의 유명한 회사들도 이미 중국에서 팜마트 이미 거의 과정을 해버린 팜마트를 따라오는 게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과정을 해버린 상황에서는 얘네가 플랫폼을 깔아놨고 거기에 나오는 신규 IP들이 어필할 수 있는 시장이 이미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중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아성을 다른 회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너뜨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일수록 원래 1등 기업이 다 돈을 먹게 돼 있고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이 블라인드 마케팅이 정말 절묘하게 지금 잘 적중했네. 네. 이게 이제 뭔가 솔직한 얘기로 이걸 한다면 아유 이게 뭐야 실망이 아니고 다음에 또 해봐야지 하는 또 어떤 기대가 서 설레임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또 한다음에 이거 뭐야 또 안 냈네 또 한번 설레임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왕창 이게 안 되겠다. 그렇죠. 아예 박스 못 참겠다 네, 이런 못 사람들은 참겠다. 그냥 박수치고 사는 그 상술로는 정말 좋은 마케팅인 네.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 이미 검증된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중국 내에서 플랫폼을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얘네가 예. 뭘 내도 히트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나는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죠. 콜라도 맹물 넣는 거야 거기다가 블라인드로 네. 먹고 나면 맹물이야. 그럼 또 사. 아 그거는 좀 그 코카콜라 주식이 엄청 반토막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가 그 약간 까나리 액젓 그런 거 1박 2일처럼 뭐가 진짜 콜라인지 맞춰보세요. 콜라에다가 까나리 넣고 그건 아니, 아마 식초 좀 넣고 해서 그거는 펩시에서 어떻게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이 아닌 이상 그거는 좀 뭔가 적용이 네. 그건 내가 인정. 그건 안 된다. 왜냐면 그건 콜라가 지불하고 그렇죠. 사는데 내가 지불하고 까나리 액젓을 맞죠. 마실 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되겠네. 이거 웃긴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는 게 IP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만약에 제3자 플랫폼으로 그냥 플랫폼만 깔아놓고 너네 와서 팔어라 이런 제품들을 말만 깔아놨다고 하면 저는 사실 크게 비전을 못 느꼈을 텐데 맞아. 이게 자사 제품들이 여기서 이제 성공하고 시장 점유율을 해놨다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누군가가 IP를 내놔도 얘네 자기네 IP 어떤 아티스트랑 콜라보해서 내놔도 얘네가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굉장히 좋게 보는 거예요. 이거 매력 있어. 보물수록 드릴까요? 아니, 뭐줄 필요 없고. 근데 되게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 여자인데 시험이 있어. 쿠시험이. 아마 이 성별도 확실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캐릭터들이 스토리가 다 있는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성별이 확실하지 그렇잖아요. 않을 수 있어요. 성별 아예 뭔지 모르는 공개하지 그쵸. 않는 거지. 남자도 그쵸.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마이엔젤 같은 경우도 성별을 알 수가 상상의 없거든요. 나라를 펼치라는 거지. 이걸 그렇죠. 집에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대충 뭐 여자 같잖아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여자가 아니야.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거나 아니면 보험불스 뭔가 끌리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마법이. 그 말씀 예. 잘해주셨는데 이게 다음에 말씀드릴 이거예요? 거랑 연결이 돼요. 어, 뭐냐면 어. 이게 지금 스토리가 부여가 될 거예요. 스토리가. 네, 그러면 이 IP를 활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오리지널 그 컨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커지면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보시면 요거 이미 이제 그 확장 기회로 이제 콜라보레이션 이런 상품들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은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환타랑 콜라보레이션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랑 콜라보레이션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아마 이 IP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오리지널 스토리 컨텐츠까지 나올 수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카톡에 어떤 또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이모티콘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판매할 수도 가능성이 있고, 높은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서 또 다른 확장의 기회가 이제 열려 있는 있어. 그런 상황이다. 맞아. 그게 있을 거라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아티스트들이랑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 플랫폼이 사실 중국 내에서 이미 과점해버렸잖아요. 이제 그 시장 점유율 1위로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은 당연히 팜마트랑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죠.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네, 한번 보시죠. 이게 그래서 얼마나 그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매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19년까지 해가지고 음.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1억 5,800만 위안에서 16억 위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컸어.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오퍼레이션 프로핏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것도 2017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흑자 전환 이후에 꾸준히 몇 배씩 성장을 아니, 엄청 했고, 커지고 있어. 네, 앞으로도 이게 글로벌 확장까지 하면서 더 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져 있는 내 그런 프로핏도 상황입니다. 보니까 뭐 네, 엄청 커요. 프로핏 같은 경우에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캐시플로우인데 이 쭉 밑에 내려서 이제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자금을 보시면 2019년도에 이미 이제 2억 그러니까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200% 넘게 성장했잖아요. 잉여 현금 같은 경우에 2019년 돈으로 보면 한국 돈으로 440억 원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미 440억 원의 잉여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을 한다고 해도 오프라인으로 뭐 이제 우리나라도 2호점까지 진출을 했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진출을 하지만 그 전체 홀세일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진출할 수도 있고 온라인 통해도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사가 이미 현금 확보를 시작했고 이제 400억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금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배당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레브뉴에서 일단 코스트 오브 세일즈 그러니까 그 원가를 빼면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액이 나오는데 원가가 얼마 안 합니다. 보신 것처럼 네. 62억 위안? 네네. 이게 그거 단위로 한다 그러면 지금 원가 대비 나오는 매출 총액이 약 한 70. 비율은 뒤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진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계산을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시는 아니 이거 진짜 계산하지. 내가 한 세 마디 여기 한 3분 했잖아. 비율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미리 얘기했지. 내가 지금 그거 제가 안 되지. 진작에 이거 보여드릴 뭐 거였어요. 갖고 와서 지금 나를 아이가 여기 마진율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2019년도 기준으로 보셨을 네, 때 네. 그로스 마진이 60%가 넘어요. 야 진짜 장난 아닌데. 그리고 넷 마진 같은 경우에도 2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웬만한 제조업이나 이 정도면 거의 이커머스 회사랑 맞먹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높은 기업이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아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20% 넘었고요. 20%대는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성장성도 높은데 이제 성장한 이후에 이제 배당 같은 경우 지금 0.2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배당 가능성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열려 있다. 여기 보시면 아직 배당률 0.1%. 사실 거의 배당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당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주가 차트는 준비는 안 했는데 그 상장한 게 2020년 말 정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60 몇 불 홍키에 상장을 한 이후에 100 홍키까지 찍었다가 보통 이제 상장하고 쫙 들었다 지금 떨어져서 그 상장가, 그러니까 상장 첫날 가격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좀 횡보나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정도 가격에서 꾸준히 담아가기에 좋은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타코드가 9992로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보시고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9992. 관심 종목에 좀 넣어. 이건 단위가 뭐 1억 줄이 되지 아니 1억 줄 요거가 100주였는지 1000주였는지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한 단위 사는데 그렇게까지 안 들어요. 100 얼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단위 사는데 100에서 200 사이 정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난 사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할 때 사고 싶은 게 없었어 솔직히. 내가 표현할 수 없잖아 우리 사이에. 네, 그렇죠. 또 삐주가 하니까. 근데 오늘은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묘한 매력이 있어. 네. 이게 될 것 같아.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 그게 알고 싶어. 일단 초반에 이제 굉장히 하이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주가 이게 모든 케이스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홍콩 상장 기업들을 보면은
주가가 처음에 하이프가 붙어서 쭉 올라가면은 대부분 좀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받쳐주면은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그냥 쭉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까지 흔하진 않다. 그래서 사실은 뭐 IPO 초기에 잡는 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장 이후에 하이프 붙어가지고 쭉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의 물량이 인사이더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20% 정도가 이제 그러네. 글로벌로 풀려 있는 상태니까 사실 물량도 뭐 수량은 많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 인사이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또 호재가 있을 때 좀 잠겨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뭐 이제 안 좋은 면으로 생각하자고 하면은 물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떨어질 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고라도 한번 좀 보실만하다. 야, 근데 상장 초기 그 가격 밑으로 갔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쨌거나 한번 노릴 만한 그런 네.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인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제가 보기엔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펀마트 9992 홍콩 종목 상장된 종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주 느낌이 딱 왔습니다. 이거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산다는 게 아니고 이건 안 사고요. 주식을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요건 제가 드릴게요. 아니, 아닙니다. 일단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이걸 딱 주면서 여기 빠질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사야겠다 싶어서 혹시 뭐 이렇게 해서 10명 모험 하나 더 받고 이런 펀마트하고 계약이 가서 MJ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MJ 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진짜 매력이 있어요. 뭐 보면 볼수록. 이게 이제 내가 알겠네. 우리가 남자 보통 저한 아이들은 도대체 이해 못했던 어떤 돈 쓰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묘한 매력이 끌리는 거예요. 한번 보면 볼수록 더 끌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캐릭터 만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홀리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저 펀마트는 꼭 한번 정말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어제 가서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2명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찍는데 뒤로. 그러면서 이거는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야 돼 이러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뭐라도 사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1,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거 있죠. 그 명품 매장에 갔는데 잠바를 딱 봤는데 500만 원이야. 싹 내려놓게 되잖아요. 아니면 없는 색을 찾는다든지. 이거 뭐 노란색 있어요? 뭐, 아쉽네. 노란색 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내려놓는다든지. 그렇지. 그러다가 그런 비싼 데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다가 그나마 사게 되는 게 뭐냐면 키체인 같은 겁니다. 키체인 이런 거는 보니까 그렇죠. 10만 원,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해보니까 이거 살만한데 이러면 그거 사고 나오는 케이스들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11,000원이라는 가격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접근해볼 만해요. 이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빠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가 앞에서 통계에서도 봤듯이 MZ 세대 중에서도 여성분이 많이 산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통계치가.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아까 그 두 분의 말이 정답이네. 네. 야, 근데 빨리 지나가야 돼. 사게 돼 있어. 진짜 어제도 지금 3개 그렇죠. 산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정말 좋은 종목 말씀해 주셨고 이건 정말 한번 해볼만하다. 근데 그냥 들었을 때는 뭔가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펀마트 꼭 기억하시고 저는 돈 있으면 살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MJ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MJ 이거 어떻게 언제 들어갑니까? MJ? 저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횡보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좀 사모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언제나 저희는 뭐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가 이제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올라가더라도 해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고요. 저는 보통 분할 매수 저는 10% 정도씩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산 다음에 하락을 10% 정도 하면은 더 사고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 정말 무슨 완전히 이 어떤 펀더멘털을 바꿀 만한 이슈가 생겨서 10% 빠진 거면 손절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도 10% 오르면 삽니다. 그러면은 제가 10% 오른 거에서 5% 이렇게 줄기는 하지만 그래도 5% 정도면 좀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 정도를 분할 매수로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펀마트에 대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주셨고 제가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네네. 예, 일정이 또 나오면 네. 저희가 일단 일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MJ는 예,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고나 할까 이렇게 아까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조심스럽게 한번 일정 물어보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